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급격한 하락세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3만 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황소 세력이 3만 달러 사수에는 엄청 애를 쓰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당분간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현재 시장이 증시든 비트코인이든 바닥을 찍었는지 여부입니다. 추가적인 바닥 확인에 나서게 될지 아니면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보이다가 자연스럽게 반등세를 이어나가게 될지 그게 중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충분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 이제 거의 바닥 언저리라서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8,000달러 찍고 반등할 것이다 이런 별별 얘기들 다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어떤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자산이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달러 가치는 치솟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원달러 환율 역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1,300원까지 열려있다 이런 분석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저항을 맞아주는 타이밍이 암호화폐나 증시의 반전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상황도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테라 UST 가격 급락 사태, 디패깅 사태가 벌어지면서 테라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전반에 대한 비판, 규제 필요성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SEC 위원장 역시 숟가락을 얹으면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그래도 가급적 최대한 객관적으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32,000달러까지 일시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31,000달러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3만 달러 지지를 유지해주는 것은 다행인데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1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1%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000달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 구매자를 활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저항선인 35,000달러까지는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RSI가 극단적인 과매도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고 이건 1월 말에 발생한 것과 비슷한 짧은 안도 랠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모멘텀 신호가 차트에서 추가 붕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만 달러 지지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비트코인이 2월 중순부터 33,000달러와 34,000달러에서 중간 지지선을 형성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3만 달러에서 중요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는데 이 지지선은 지난해 초부터 작동 중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중요한 지지선은 2017년 고점인 2만 달러인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지지선은 33,000달러에서 34,000달러 구간이고 저항선은 33,000달러, 이후에 34,700달러, 4만 달러에 형성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한다의 선임 분석가 제프리 할리는 비트코인 기술 패턴을 보면 17,000달러 후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제프리 할리는 17,000달러 후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건 과감한 주장이긴 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앞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이 기술적 전망을 바꾸고 장기 보유자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37,000달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방어하고 안정을 찾는 것이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 긴축 정책이 유동성을 제약해서 암호화폐와 같은 투기적 자산에 큰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소니 스카라무치는 18,000달러 바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만일 과거 주기를 가이드로 삼는다면 비트코인은 18,000달러에서 바닥을 친 뒤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그것의 성장, 채택 등의 특성을 연구한 사람에게 비트코인 투매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진실은 가장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펀더멘털과 경제의 장기적인 전환을 믿는다라면 비트코인은 15조 달러 자산이 될 것이고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한다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의 경우에는 올해 내내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올해 내내 시장이 조정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실제로 횡보 사이클에 갇혀 있어서 월스트리트는 진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잠재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변동성을 감수할 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나름 거물로 꼽히는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는 우리가 새로운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내 직감으로는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최소 다음 몇 분기 동안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시장에서 거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요동치는 데는 연준 관리들이 너무 입을 쉽게 놀리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이 자기들 존재감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괜히 더 시장의 공포감을 키우는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로레타 메스터는 우리는 0.75%포인트를 영원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따구 소리를 하면서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를 이렇게 괜히 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더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미네소타 경제클럽 연설에서 지금이 금리를 올려야 할 때다. 선제적으로 시작해서 완료하고 그 뒤에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단하고 더 할 필요가 있다면 더 해야 한다. 이렇게 진짜 어이없는 멘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는 6월과 7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 실업률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착륙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지는 지난해 연준의 대응, 기억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일시적인 거라고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진짜 상황 심각해지니까 이제서야 저렇게들 호들갑 떨면서 마치 지들이 제대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멘트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관료가 돼서 무능해진 건지 원래 무능한데 어쩌다가 관료가 된 건지 참 이런 상황은 동서고금의 진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증시가 워낙 강하게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전망도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시가 매수 시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주식이 중장기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하향 위험 아직 도사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시장에 흡수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큰 조정을 목격했고 반드시 일부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저가 매수 주장을 내놓으면서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정책이 최고에 도달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험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달러 가치도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4를 넘어서면서 200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긴축 정책,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도시 봉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 달러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런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통화들은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역시 128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2년 1개월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300원 돌파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1300원을 돌파한 것은 2009년 7월 13일 1315원 이후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테라 UST 디패깅 사태가 벌어지면서 테라 자체도 여기저기서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 이슈로 번지면서 급기야 미국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한마디 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T의 미국 달러 가치 패깅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는 상품인 UST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고 적절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 일관된 연방 프레임워크 마련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할 것이라면서 법안 제정을 위한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테더와 USDC, 바이낸스 USD 등 3대 스테이블 코인 모두 거래소가 발행한다.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빅3 스테이블 코인은 잠재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SEC 관할이고 거래소는 SEC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참 한심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법에 따라서 의무가 지워지면 만약에 미국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건데 아직 규제법이 완성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미국 기업들도 아닌데 저렇게 자기 혼자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모습 너무 가깝고 그 의도 너무 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마무리가 되면 물론 미국 거래소들은 당연히 SEC가 규제권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한데 지금의 상황에서 저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규제권 밥그릇 싸움의 연장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지우긴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위기 안 좋은 소식들이 곳곳에서 전해지다 보니까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늘상 좋은 소식에만 귀를 열고 부담스러운 소식에는 귀를 닫는 그런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저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그래도 정보 접근의 제한적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정보 수용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